저는 뭘 안 하게요. 원장님 뭘 안 하냐고요? 네, 저 오래 봤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보면요, 그게 다 피부로 나중에 나와버려요. 너무 천지 차이예요. 진짜 듣고 생각해보니까 피부 딱 좋다고 딱 느끼는 사람 중에서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그만큼 게 중요하다. 근데 저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종합 선물 세트를 뭐하고 계세요? 지금 피부 보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요새 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습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요새. 약간 긴장이 풀렸네. 긴장을 풀지 마세요. 네. 피부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절대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지금 보습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보습하고 있어요. 원장님 이렇게 네.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네. 그동안 봐오신 많은 피부 좋은 분들 혹은 피부 엄청 좋아지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특징 이런 거 있나요?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뭐 태초에 네. 피부가 막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네. 여드름 피부였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믿을 수가 없는데? 지금 배꼽 같은 피부인데 약간? 여드름 피부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후천적으로 좀 좋아진 케이스인데 어쨌든 근데 피부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리고 습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 피부 그래도 몇 배는 좋아지실 거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갑시다. 원장님 이제 피부과 진료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좀 넘었죠. 와 10년 넘게. 10년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뻔한 얘기지만 진짜 수많은 환자분들과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어요. 그쵸. 왜냐하면 의사들은 결국은 환자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임상을 배우는 거니까 책이랑 너무 달라요. 임상이랑 책은 너무 달라서 환자분들이 제 스승님이시죠. 그러면 그 많은 스승님들 중에서 와 저 사람 피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사람들 있죠?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느끼는 거는 일단 박탈감이 들죠. 나는 지금 업으로 하는데도 업으로 맨날 제가 퇴근하고 레이저 막 하고 있는데 저분들 왜 나보다 좋아? 약간 그런 거 박탈감이 있죠. 나는 피부 0끌에서 이 정도인데. 진짜 저는 진짜 아니 저 그렇게까지 열심히 관리를 안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피부란 일단은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내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도 좀 생길 정도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좀 좋은 피부가 아닌가. 피부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내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좋다 나쁘다는 이제 또 본인 만족이 아닌가. 원장님은 약간 이런 피부 보면 진짜 좋다 하는 그런 조건들이 몇 개 있나요? 있죠. 일단 얼굴이 좀 뽀얗고 그리고 깨끗하고 잡티가 없다는 거네요. 색소가 없고 색소가 없는 거네요. 네, 색소도 없고 주름도, 그러니까 주름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쁜 주름들 있잖아요. 예쁜 주름들이 좀 많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참 피부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원장님도 그렇긴 한데.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그 원장님이 그동안 봐왔던 네. 피부 좋은 사람들 혹은 피부가 엄청 좋아진 사람들의 네. 어떤 특징 하나씩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유전이죠. 짜잔. 띠딩. 좀 실망하셨죠? 유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피부가 좋게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전적으로 얼굴도 뽀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동안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색소 생기는 것도 좀 유전적인 거 있죠? 유전자 엄청 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좋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왕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이렇게 세상에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타고난 거에서 그래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방향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피부가 안 좋아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고 타고난 거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쟤는 너무 피부가 좋아 유전적으로 타고났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네. 두 번째로 저는 뭘 안 하게요. 원장님 뭘 안 하냐고요? 네, 저 오래 봤잖아요. 그쵸? 게임 안 한다? 게임은 해요. 제가 술이랑 담배를 안 해요. 술을 안 마시지는 않는데 연말이나 그럴 때 뭐 몇 잔 정도 이렇게 마시는 정도로. 재밌는 게 원장님이랑은 맥주 한잔 하죠? 진짜 한잔 하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막 즐겨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담배도. 이게 왜 그러냐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은 우리 몸 안에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다 피부로 나중에 나와버려요. 술도 마찬가지고, 술도 되게 즐겨서 마시는 분들을 보면요, 탈수가 되고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져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럼 들으면서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내 친구는 피부 엄청 좋은데 술, 담배 엄청 하던데? 네, 유전요. 예, 유전적으로 괜찮으신 분들.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 좋아요. 근데 타고 나서 방심을 해. 나 술, 담배 해도 난 피부 좋아. 방심해. 그러다가 확 가요. 진짜로. 몇 년 막 5년 동안 안 봤다? 근데 그 친구를 갑자기 만났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사람 치고 그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사실 잘 못 봤다. 그리고 방심하면서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게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아쉽죠. 그런 분들은 타고난 게 있는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아, 수면. 네, 제가 별명이 신데렐라거든요. 아시나요? 저는 12시 전에 무조건 자야 돼요. 자꾸 가시더라고. 네, 저는 제가 그것도 있어요. 주사가 뭐냐면 제가 술을 좀 마시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막 과음을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찍 가서 잠자는 게 버릇이에요. 수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미인은 잠꾸러기. 괜히 나온 말이 아니네요. 피부 미인은 더 잠꾸러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수면을 통해서 피부 세포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이 돼야 되고, 혈액순환이 좀 축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이. 근데 이제 수면이 되게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새벽에 잘 안 자고, 그리고 수면 시간이 되게 짧은데 피부 좋은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트러블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 특히 현대인 분들 수면 패턴 깨지신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이거 백날 비싼 관리 받아봤자 수면 패턴 다 깨지면 이거 결국 또 말짱 도루묵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해주셔도 정말 좋아져요. 수면 얘기가 나와서 네 번째는 보습이에요. 보습. 왜 수면이랑 보습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면서 피부는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건조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랑 촉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거랑은 너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가장 길잖아요. 네.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 피부의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보습을 충분하게 잘 해주고, 제가 늘 강조하는 뭐 바세린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보습을 한 상태에서 막을 하나 씌워줄 수 있는 코팅을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피부가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특히 보습을 충분히 잘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많이 하세요?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서 보습 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저는 바세린 살짝 섞어가지고 얼굴 다 코팅을 해줘요. 어느 정도 비율을 섞으세요? 많이 섞으면 이게 또 찐득찐득하니까 요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랑? 요 정도랑, 그거는 그냥 우리 일반 로션 생각하면 되나요? 네, 요 정도랑 네. 요 정도를 그 정도 이렇게, 섞어서? 네, 이렇게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네. 이제 섞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발라줘요. 먼저 미리 보습 한번 한 상태에서? 보습 한 상태에서. 홈케어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네. 드렸는데 뭐 다른 거 바르는 것도 많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 자기 전에 한번 쫙 해준다. 코팅을 시켜준다. 그럼 그 코팅 안에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막 가득가득 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날아가지도 않고 딱 이렇게 머금고 있는 거죠, 우리 얼굴에. 그렇게 보습한 상태에서 스트레이트로 수면을 쫙! 쫙 잘해준다. 이런 것들을 피부 좋은 분들이 많이 지키시는군요. 엄청 지키죠. 네, 무조건 지킨다고 봐요, 저는. 1년만 빨리 내가 이거를 지켰더라면, 지금 이제 피부 나이는 한 3년 더 어렸을 텐데, 진짜로. 듣고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닌 건데 우리가 안 지키는 게 되게 많은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보습을 해주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어. 그리고 이제 또 출근을 해. 그럼 또 뭐 해줘야 돼요? 나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죠. 근데 실제로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 안 바른 피부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쪽이 굉장히 광노화가 빨리 왔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모인데요, 큰 이모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거를 언제부터 목격을 했냐면, 제가 완전
꼬맹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네. 제가 이모랑 같이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맨날 뭘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였어.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이모는 근데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나는 엄청 꼼꼼하게 열심히 바른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자외선 차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쌓이면 걷잡을 수 없이 피부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코앞에 있는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계속 쌓일 수 있는 그런 습관들 잘 지켜야겠네요. 제가 타이트하게 피부 관리를 한 게 사실 이 업을 하면서부터. 학생 때나 이럴 때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피부보다 제가 관리를 지금 한 10년 넘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피부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화는 됐겠지만 피부 결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을 때 되게 막 좋아요. 그리고 6번째로 얼굴을 진짜 많이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 지인도 있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만지고 있더라고요. 탁 해가지고 딱 보더라고. 뭐가 있는지 뭐 나왔는지 막 보더라고요. 그치, 이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계속 만지니까 계속 이게 색소 침착도 생기고 자국도 생기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계속 피부가 또 지저분해지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 이렇게 뜯으면은 괜찮아. 쾌감도 있고 뭔가 좀 나온 것 같고 좋아요. 근데 이 자리가 계속 트러블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뜯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염증이 계속 장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피부 재생이 잘 안 돼요.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면. 그럼 여기가 결국은 피부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만성 염증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게 굉장히 치료 자체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재생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많이 만지는 습관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부 좋은 사람들은 절대 만지지 않아요. 같은 곳에서 회복을 계속 하다 보면 애들도 지쳐버리는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코 만지는 특징 있는 친구들 보면 코에 그렇게 트러블이 많더라고. 아, 많죠. 자, 7번째로 세안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피부 좋으신 분들은요 세안을 그렇게 꼼꼼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비크림을 바르든 화장을 하건 아니면 선크림을 바르건 이게 어쨌든 우리가 활동을 하는 시기에 바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걔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노폐물들을 굉장히 많이 흡착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씻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세안을 뭐 이중 세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중 세안은 말 그대로 2번 세안을 하는 거거든요. 기름을 한번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노폐물을 한 번 더 씻어주는 세안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중 세안이 반드시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안들을 꼼꼼히 잘해주자. 그 최악은 그거잖아. 우리 왜 옛날에도 얘기했어.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었어. 그리고 그대로 자는 거. 그대로 자고 2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반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세안할 때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소위 이제 사투리로 문 뗀다라고 하죠. 문을 막 뗄 정도로 막 세안을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빨갛게 될 때까지. 그러면 또 안 좋아요. 이게 마찰이거든요. 피부를 좀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세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매일 하는 또 행동이다 보니까 그 세안에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안법은 요거, 세안법 요거 한번 영상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샤워를 할 때 저도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습관에 대해서 샤워할 때 어떻게 하세요? 피부가 좋으시니까. 근데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를 하시는 분들 되게 피부 안 좋습니다. 뜨뜻하니 좋은데. 예, 뜨뜻하게 좋잖아.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아. 근데 또 되게 또 제 지인들한테 진짜 100%다 물어봐도 돼. 저랑 같이 사우나 간 적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찜질방 사우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초스피드로 나온 저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나가시길래.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샤워를 왜 그렇게 빨리 하냐 그리고 반신욕도 왜 그렇게 짧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진짜 찐으로 저도 옛날에 되게 오래 했어요. 저는 온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거를 이제 지향하기 시작했어. 설거지 같은 거를 하다 보면 기름때를 잘 떼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면은 기름때가 빡빡빡 잘 되잖아요. 뜨거운 물로 저희가 샤워를 하게 돼도요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피부를 지키고 있는 유막들이 있거든요. 기름막이 있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찬물로 샤워를 하는 것보다 그런 유막들 보호막을 더 잘 벗겨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신욕을 해도 너무 오랜 시간, 제 기준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이상이에요. 그 이상의 시간을 반신욕이나 욕탕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피부의 유막들을 다 벗겨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보호막을 누가 다 걷어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보습을 좀 잘 해주고 굉장히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보호막들이 다시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뭐 비누칠을 빡빡빡 하거나 혹은 욕탕에 혹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샤워는 저의 기준에서는 5분 이내로 하는 편이에요. 온도는 어느 정도로? 온도는 약간 미지근한 정도, 미지근한 정도. 정말 약간 따뜻한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제 또 샤워를 하면은 또 바로 우리 해야 되는 게 건조하잖아요. 보습 반드시 바로 해줘야 돼요. 1분 이내로 보습 크림 빡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물기를 제거를 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물기를 빡빡 이렇게 문지르면 안 돼요. 수건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는 거. 정말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들어가야 되네요. 근데 진짜 다들 이렇게 하세요. 제가 피부 좋으신 분들 다 물어보잖아요. 진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큰 누나 또 나왔다. 큰 누나, 우리 큰 누나 보고 있더라고 영상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큰 누나 막 에피소드 얘기했는데 문자가 딱 왔어. 우가 나 보고 있다. 안 볼 줄 알았거든요. 그때 편평삼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큰 누나 피부가 좀 좋아요. 그 몸의 피부들도 막 좋고 하는데 누나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분은 20대부터 딱 젊을 때부터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 근데 편평삼하게는 왜 그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저를 큰 누나가 그런 관리를 엄청 신경 쓰시네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목도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혼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랬을 때 보면 결과물이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근데 지금 저희 이제 큰 누나도 나이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그래도 20년 넘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그 궁녀들 있죠. 궁녀들이 의사들보다 직급이 높았던 거 아시죠? 계급이. 그래요? 모르셨나요? 네. 궁녀들은 이제 왕의 이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네. 의사들은 이제 진료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거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왜냐면 우리 조그만한 알약 이런 거 먹으면 막 되게 졸립고 맞아요. 혹은 아니면 콧물이 탁 멎고 네. 이런 증상들이 바로바로 팍팍 나오잖아요. 이 조그만한 알약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작용들을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10년, 20년 축적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몸의 변화를 많이 만들까를 생각을 해보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원래 탄산음료 뭐 그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다 끊었어요. 그래서 먹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고, 특히나 피부에 좋으려면 채식, 당연하겠지만 야채 위주의 채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브로콜리나 뭐 양배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진짜 피부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토피 같은 거 있는 분들한테도, 아토피 자체는 면역이 좀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을 좀 증강시킬 수 있는 버섯,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면역들을 또 교란시키는 가공육, 그리고 혈당을 막 폭발적으로 증가시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지선을 또 폭발시키는 그런 이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액상과당, 음료수 같은 거 생각하면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막 설탕 덩어리들, 그리고 막 튀긴 거, 핫도그. 맛있는 거 다 나오겠네. 먹고 싶네 지금 표정이. 먹고 싶은데, 근데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는 참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샐러드 위주로 저는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닭가슴살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야채들이랑 좀 볶아가지고 브로콜리랑 볶아서 먹으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진짜 또 희한한 게요, 피부 좋으신 분들이 야채를 그렇게 또 좋아해요. 먹는 게 엄청 중요하네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먹는 게 이너 뷰티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장에 있는 뭐 독소가 뭐 피부로 다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장이 깨끗해야 다 그게 피를 통해서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영양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끗한 영양소들이 많이 피를 타고 돌아야 결국은 피부가 또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아기 때는 뭐 튀김, 뭐 치킨 먹어도 피부 다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쌓이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쌓이게 하는 게 저는 습관이라 생각해요. 그거 습관이죠. 그러니까 당장 오늘 무슨 일 안 난다고 해도
간과하지 않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잠도 그렇고 뭐 음주도 그렇고 다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원장님 통해서 이 같이 촬영하면서 좋은 습관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겼나요? 왜? 오. 좋은 습관 엄청 많이 갖게 됐죠. 오. 보습하고 샤워할 때도 그렇고. 근데 진짜 저도 당장 코앞에 변화가 짜잔 나타나지 않더라도 네.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1년, 2년, 3년, 5년 후에는 달라질 걸 알기 때문에 네. 계속 연습하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긍정적인 마인드. 일단은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요, 우리 진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인상이 좋아요. 딱 그런 생각이 하신 적 없나요? 전 했죠. 왜냐면 원장님이 표정을 꾸기거나 이렇게 화내는 표정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저는 우울한 일이 있어도 네. 항상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네. 저는 또 계속 이게 인상이 또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예를 들면 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막 기분이 좀 좋지는 않아. 네. 막 인상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좋지는 않아도 진짜 대단하다. 최대한 그냥 이러고 있으려고 하지 막 인상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인상 쓰는 근육을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는 되게 잘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쓰게 되면 이게 퇴화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항상 이제 인지를 하고 저는 사는 입장이라서 웬만해서는 제 지인들은 그러니까 인상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근데 인상 쓰는 걸 잘 보지는 못할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찐을 넘어서 약간 살짝 광기 같기도 한데.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귀에 닦지 않도록. 근데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도 의식적으로 인상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진짜 좀 안 쓰게 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런 마음에서 일단 표정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연습을 하셔라. 근데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진짜 듣고 생각해보니까 피부 딱 좋다고 딱 느끼는 사람 중에서 네. 표정 어두운 사람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네. 네. 이제 마지막.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되게 광범위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부는 유전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포션을 차지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피부가 조금 지금 당장에 좋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엄청 막 좋아지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내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를 너무 그거를 비관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 조금 안 좋게 되고, 그게 또 피부에 나오고 그리고 표정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좀 긍정적으로 내 피부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왜냐면 적어도 병원에 가가지고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가 지금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낙심을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나 그리고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너무 본인의 그런 피부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를 해봐도 조금 긍정적인 그런 분들, 그리고 좀 밝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을 치료를 해보면 사실 결과가 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긍정적인 분들이 결과가 좀 더 잘 나오는 거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근데 되게 비관적이고 막 이러신 분들은 이상하게 막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게 또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이때껏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차근차근 다 물어봤었어요. 피부가 좋으신 분들께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도 매일매일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또 손꼽으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혹은 내 피부가 지금 당장 좋지는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소한 습관부터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을 주치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피부 진짜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조금 실천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피부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나도 피부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좋아질 수 있어!
하시는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